창호하고 유리공사는 쉽죠. 예. 그러니까 이 파트는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또 점수를 딸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면 394페이지에 문이나 창에 들어가는 창호 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나 창을 구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철물인데, 첫 번째가 이제 지지철물이고 두 번째는 열고 닫음을 조종하는 철물을 얘기합니다. 먼저 지지철물부터 보시면 이것도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별표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온 게 경첩입니다. 이게 25회 때 한번 출제가 되었어요. 경첩. 경첩이란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힌지, 주로 어디요? 여닫이에. 여닫이 창이나 여닫이 문, 여닫이 창호에 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경첩이 축이 되는 것. 경첩이란 거 여러분도 지나가다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에 뭐가 있어요? 핀이 있어요. 핀. 핀이 있으니까 축이 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럼 그 핀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싼 케이스가 있어 없어요? 그걸 뭐라 불러요? 버클이 아니고 뭐죠? 너클이야. 너클. 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보호장치를 너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너클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핀과 너클로 구성되어 있는 게 경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 힌지, 경첩 보시면서 이게 핀처럼 가운데에 축이 있고 그걸 감싸고 있는 게 너클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볼 때마다 이제 얘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유경첩은 9회, 13회, 25회 세 번 나왔는데, 자유경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쪽만 열고 닫는 게 아니고 뭐죠? 양쪽으로 스프링 장치를 안팎으로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 경첩. 그게 바로 자유경첩입니다. 그 다음에 피봇 힌지라는 게 나오는데, 피봇 힌지라고 하는 것은 6회, 25회 두 번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 경첩하고 좀 다르게 보이죠. 이게 바로 자유경첩이에요. 이게 자유경첩. 그래서 이게 있음으로 해서 양쪽을 다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유경첩 종류 중에. 자유경첩 종류가 많아요. 뭐 이런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게 피봇 힌지. 이게 피봇 힌지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파트 문 있죠? 아파트 철문 있죠? 철문. 그 현관문이 이 피봇 힌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현관문을 한번 잘 보세요. 현관문이 어떻게 열고 닫히면서 고정되어 있는지. 여기 있는 이걸 뭐라고 한다? 피봇 힌지. 그럼 이건 자동 장치가 있어요? 여기에 자동 장치가 있냐고? 없어요. 여기 자동 장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열면 그냥 열린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놓으면 뭐죠? 닫히는 거 아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자동 장치가 없어요. 이거는 스프링 장치가 없다고. 그래서 피봇 힌지는 주로 무거운 문 있죠. 무거운 문에 사용하는데 자동 장치가 없어요. 자동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봇 힌지는 여닫이 창호, 이것도 열고 닫는 거죠. 장부가 튀어나온 거라고 얘기했죠. 그 구멍에 끼워 돌게 한 철문으로 가장 무거운 중량 여닫이문을 했습니다. 무거운 문에. 하지만 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으로 닫히는 장치는 없다는 거. 자,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플로우 힌지 나와요? 이 플로우 힌지는 6회, 9회, 25회 세 번 나왔어요. 플로우 힌지는 이거 좀 틀려요. 이 부분은 좀 다른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아까 무슨 문이었죠? 무태문이었죠. 기억나세요? 이거 무태문이에요. 무태문인데 이거 이렇게 열면 이 바닥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혹시 바닥 한번 보셨어요? 바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열어보잖아요. 나사를 풀어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이 안에 스프링 장치가 돼 있어서 이 문을 90도 이상으로 제끼잖아요. 그럼 스톱 장치가 있어요. 그 자리에 멈춰요. 근데 90도 미만으로 열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닫히는 스프링 장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 들어간 힌지예요? 바닥에. 바닥을 영어로 플로어. 바닥에 묻혀있는 힌지이기 때문에 바닥 힌지, 플로어 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플로어 힌지는 자동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하고 틀리겠어? 피봇 힌지하고. 피봇 힌지는 자동 장치가 없어요. 자동으로 안 닫혀요. 근데 플로우 힌지는 자동으로 뭐죠? 닫힙니다. 90도 이상으로 제끼면 스톱 장치가 있지만 딱 그 자리에 멈추고 있어요. 근데 90도 미만만 열면 자동으로 뭐죠? 닫힙니다. 그래서 일반 나가서 보통 그 화장실 문도 그렇고 거의 문 자체가 뭐죠? 자동으로 닫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레보터리 힌지라는 게 나오나요? 레보터리 힌지. 레보터리 힌지는 9회, 21회, 24회 세 번 나왔어요. 이 레보터리 힌지는 자유경첩의 일종인데 열려져 있는 여닫이 문이 저절로 닫히지만 얼마에서 얼마? 10에서 15cm 정도 열려있게 한 뭐죠? 경첩을 뭐라 불러요? 레보터리 힌지라 합니다. 주로 어디냐면 공중전화 박스 그리고 공중 화장실의 여닫이 출입문에 쓰는 게 레보터리 힌지예요. 이거 뭐지? 어떤 거지? 레보터리 힌지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는데 안 봤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게 뭔지 몰랐을 수도 있죠. 혹시 옛날에 그 공중전화 박스 있죠? 공중전화 박스에 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문이 없어요. 문 자체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을 딱 열잖아요. 놓아요. 그럼 자동으로 뭐죠? 닫히는데 다 안 닫혀요. 조금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열려 있어야 사람이 안에 없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화장실 가보면 화장실 문이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는 문을 이렇게 열고 나오면 자동으로 닫히는데 완전히 닫히지 않고 조금 열려 있게 해요. 그래 안에 사람이 없는지 알고 있으니까. 지금이야 뭐 사람 있다 없다 표시가 돼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어서 문이 닫혀 있으면 이 안에 뭐죠? 사람이 있는 줄 안다고. 그렇잖아요. 그럼 똑똑해 보면 되는데 똑똑하기는 좀 조심해서 똑똑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괜히 똑똑해서 싸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똑똑은 못하고 계속 망설인 거예요. 그게 1시간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동으로 닫히지만 조금 열려있게 해서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거 알리기 위해서 만든 힌지예요. 그걸 뭐라 부른다? 레보터리 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나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이런 데 쓰는 여닫이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어 행거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고 도어 행거는 이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레보터리 힌지. 화장실 가보면 이거 많이 보셨죠? 이게 뭐냐면 딱 닫히는 게 아니고 조금 열려있게 돼요. 이런 것들을 레보터리 힌지입니다. 닫히긴 닫히는데 완전히 안 닫혀요. 조금 열려있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나와 있는 게 도어 행거가 나오는데 24회 때 나왔어요. 아까 전문 기억나세요? 문 접은 거 위에 레일에다가 이 접는 문을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하고 비슷하면 커튼 있죠. 커튼을 이렇게 접었다가 펼쳤다 하죠. 그러면 하려면 혹시 커튼 빨았다가 걸어 보셨어요? 걸 때 이걸 하나씩 다 걸어야 돼요. 마찬가지 전문도 레일 위에다가 걸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위에다 거는 장치가 뭐예요? 도어 행거라고 얘기하는 행거. 그래서 도어 행거는 전문 상부에 부착되어 있는 이동 장치를 얘기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올해 25회 때 나왔던 겁니다. 창호철물에서 무엇에 관한 것만 경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경첩만 물어본 거예요. 1번 경첩은 문짝을 문틀에 달 때 여닫는 축이 되는 역할을 한다. 열고 닫을 때 축이 되는 게 경첩이잖아요. 그 다음 경첩에 축이 되는 것은 뭘로? 핀으로 하고 그 핀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 감은 것이 행거이다. 행거가 아니고 뭐예요? 너클이에요. 너클입니다. 아시겠죠? 행거 아니에요. 너클입니다. 답은 2번이 돼요. 행거는 거는 거예요. 거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너클을 몰랐다 할지라도 경첩 부분에 있어서 감싸고 있는 행거는 아니란 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지문은 처음 나온 거예요. 25때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나왔지만 행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여기 행거 자체가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2번 틀렸구나 하고 답을 체크하는 거예요. 3번 자유경첩은 경첩에 스프링 장치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안팎으로 자유롭게 열 수 있다고요. 플로어 힌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바닥에 설치해서 한쪽에서 뭐죠? 열고 나면 저절로 닫혀지는 철물로 중량이 큰 자재문에 사용한다. 피봇 힌지는 암수 돌절기를 서로 끼워 회전해서 여닫게 해주는 철물이다. 피봇 힌지는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돌절기, 즉 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축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거. 그렇게 자동으로 닫힌다 안 닫힌다? 자동으로 닫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열고 닫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5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본 거는 이제 지지철물이고 지금은 열고 닫는 것을 뭐 해주는 조종하는 기기들만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도어 체크 나왔나요? 도어 체크는 다른 말로 영어로 도어 체크 또는 도어 클로즈라고도 합니다. 문을 뭐 한다고? 닫아준다고 그래서 자동으로 도어 클로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많이 아시죠? 이거 아파트에 있는 이 문이 철문인데 자동으로 닫히지 않죠? 안 닫혀요. 그런데 이걸 닮으로 해서 자동으로 닫히는 거예요. 우리 집 문은 자동으로 닫히는데 이것 때문에 자동으로 닫히는 거예요. 원래 여기 있는 피봇 힌지는 자동으로 안 닫혀요. 근데 뭐 때문에 이거? 도어 체크 또는 도어 클로즈. 앞으로는 이거 이름 불러줘야 돼요. 저거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름을 아니까 이름 불러줘야 되죠. 아시겠죠? 이름 뭐라고요? 도어 체크 또는 도어 클로즈. 오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던 것들 많이 나옵니다. 단지 뭘 몰랐을 뿐이에요. 이름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름. 근데 이제 이름 알았으니까 마음대로 불러주셔야죠. 이제. 아시죠? 서로 이름 불러주세요.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어스톱. 도어스톱이란 게 있습니다. 도어스톱. 이겁니다.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면 이 문이 벽을 쿵 하고 때릴 수 있죠. 그러면 파손이 돼야 안 돼요? 어디가 파손돼요? 손잡이가 파손돼요. 손잡이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손잡이가 파손되든 벽이 파손되든 손잡이가 누가 강하냐 해보자 그 얘기지. 그럼 문을 딱 열잖아요. 제껴지면서 이 손잡이가 문을 쾅 하고 때리면서 문 자체가 구멍이 뚫릴 수도 있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다음에 벽이 뭐죠? 벽 자체가 파손될 수도 있고 실린더 자물쇠가 파손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쿠션처럼 이렇게 다는 거예요. 여기 달든 아니면 벽 쪽에다 달든 둘 중에 다 달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이 벽으로 부딪히려고 하는 거예요. 문 스톱. 그래서 뭐라 불러요? 도어 스톱.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도어 스톱. 변비 스톱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도어 스톱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문 버팀새 나오나요? 영어로 도어 스테이. 문이 그 자리에 뭐 하도록 한다? 머무르도록 한다.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특히 여닫이 문 같은 거 자동으로 닫히는 거 있잖아요. 자꾸 바람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더라도 자꾸 바람이 불어서 문이 닫히는 경우 있죠. 그때 밑에다 뭔가 고여 놓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서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말발굽 기억나세요?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도어 스테이. 이게 도어 스테이. 문이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거. 이게 문 버팀새.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창개폐 조종기. 창개폐 조종기는 이겁니다. 창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뭐죠? 휙 제끼지면 깨질 수 있죠. 여기 이거 단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있어요. 저기도 잘 보시면 있어요. 문이 창이 어느 정도까지만 열리도록 하는 거. 확 제껴지지 않도록 잡아준 거. 이걸 뭐라 한다? 창개폐 조종기. 됐나요? 이런 것도 그래요. 여기도 그래요. 창개폐 조종기가 다양해요. 이게 이제 닫으면 이게 안쪽으로 쑥 들어갑니다. 열면 쑥 나오면서 여기까지만 열리도록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완전히 제껴지면서 깨질 수 있으니까. 창개폐 조종기. 그 다음에 오르내리 꼬지새란 게 있죠. 오르내리 꼬지새란 게 어떤 거냐.
이겁니다. 한 번씩 봤던 거예요 다. 보시면 이거 방화문이나 이런 철문이 있습니다. 이쪽 문은 열렸죠. 이쪽 문은 열려요 안 열려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고정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은 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고정시키는 거. 뭘로 고정시켰어요? 오르내리 꼬지새로. 이거 있잖아요. 여기 올리는 거. 이거 이렇게 해서 딱 올리면 이거 싹 올라가 여기 고정되잖아 이거. 이게 바로 뭐다? 오르내리 꼬지새. 됐나요? 그겁니다. 그거. 이렇게. 그러면 이 오르내리 꼬지새도 미석이 문에 설치하는 겁니까? 여다지 문에 설치합니까? 여다지. 지금 한 거는 전부 다 여다지에 들어갑니다. 도어 체크도 여다지. 미석이에서 도어 체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미석이 미다지는 도어 체크가 필요 없어요. 여다지 문에만 필요한 거예요. 도어 스톱도 여닫을 때 필요한 거예요. 문 버팀새도 뭐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여닫을 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창계피도 여다지. 다 여다지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6회 때. 창호 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플로 힌지는 바닥에 쓰는 우리나라 말로 지도리, 그 영어로 힌지라고 하며 한쪽에서 열고 나면 저절로 뭐 하는 거다? 닫히는. 플로 힌지는 닫혀요 안 닫혀요? 닫혀요. 뭐는 안 닫힌다고 그랬어요? 피봇 힌지가 안 닫히는 거지 플로 힌지는 스프링 장치가 있어서 자동으로 닫힌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도어 체크는 열려진 무슨 문이? 여닫이 문이 저절로 닫혀가는 거 맞죠? 3번, 도어 스톱은 열려져 있는 문을 받쳐서 벽과 문에 뭐를? 충돌을 방지하는 거 맞나요? 네. 그 다음 네 번째, 창개폐 조종기는 여닫이 창을 열어 뭐 했을 때? 젖혔을 때 그때 문짝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게 뭐 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 맞나요? 피봇 힌지나 열려진 문을 버텨서 고정한 말도 안 되죠. 열려져 있는 문을 버텨서 고정하는 기계 장치는 아까 뭐예요? 도어스테이. 도어스테이지 피봇 힌지가 아니죠. 피봇 힌지는 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그렇죠? 예.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96페이지. 396페이지 보시면 3번 뭐가 나와요? 잠금 장치가 나옵니다. 잠금 장치. 이게 여러분이 제일 많이 봤던 이거 뭐예요? 실린더 자물쇠. 이거 보셨죠? 이걸 실린더 자물쇠라고 얘기합니다. 여닫이문 손잡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닫이문 손잡이. 안에서는 뭐 누르면 돼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잠금 장치로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열쇠 구멍 가지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레치 13회, 20회, 23회 세 번 나왔어요. 라이트 레치. 라이트 레치가 뭐냐? 라이트 레치가. 자, 이겁니다. 이거. 라이트 레치. 라이트 레치는 외부에서는 뭐로? 열쇠로 열고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로 뭐 할 수 있는 거? 개폐할 수 있는 여닫이 문의 잠금 장치입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레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레치. 우리 실린더 자물쇠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거 있죠. 이거. 톡 튀어나온 거. 우리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생겨 있잖아요. 누르면 속속 들어가는 거. 이것 때문에 딱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레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름이 레치예요. 오늘 많이 배웁니다. 오늘. 오늘 뭐.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 보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름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걸 지금 오늘 아는 겁니다. 이름 뭐 몇 개 이름을 아는지 몰라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마다 대답을 하셔야 이게 익숙해진다고. 다음 주에 물어봤을 때 또 몰라요. 그럼 집에 가서 이름 안 불러줬다는 얘기예요. 이름 불러줘야 돼, 안 불러줘야 돼요? 불러줘야 돼요, 진짜. 예. 자주 불러주세요. 알겠죠? 불러주고, 그리고 또 뭐죠? 하여튼 자주 불러주세요. 뭐라고 한다요? 레치. 그럼 밖에서 열쇠를 잠궈 놓으면 이 레치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고요. 안 움직인다고. 그럼 열려면 이 안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열 수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걸 우리는 라이트 레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열쇠로,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로 개폐할 수 있는 여닫이문의 잠금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라이트 레치라고 하냐면 라이트 레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자체가 밤에 도둑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밖에 외출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잠궈야 돼, 안 잠궈야 돼요? 잠궈야죠. 그 열쇠 장치가 있어야 되고 잠금으로 해서 이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레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트 가야 되잖아요. 라이트 가야 되는데 이게 열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라이트 갈 때 잠금하는 장치입니다. 라이트 레치 이렇게 돼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라이트냐에 따라 틀리죠. 성인 라이트면 성인 라이트 레치. 아니면 성인 아니고 뭐죠? 일반 또 뭐 그거다. 그러면 일반 뭐 라이트 레치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돼요. 농담이에요. 또 실제로 또 그렇게 적어놓지 말고요. 종류가 다양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 이제 나오네. 크레센트. 아까 얘기했던 거. 9회, 13회, 19회 세 번 나왔어요. 크레센트. 이겁니다. 이거. 디테일하게 찍었어요. 이겁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무슨 문? 미서기. 미서기 문이나 미서기 창에 잠금 장치입니다. 이거. 이렇게 돌리면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잠금. 이게 바로 크레센트. 잠금 장치.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도어 체인. 여러분 집에 아파트에 걸쇠 있죠? 문 할 때 이거는 약간 좀 고급스럽게 보이는 거고 이거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문 열면 딱 이만큼만 열리도록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 장치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열어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만 딱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도어 체인 13위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도 무슨 문이에요? 여닫이 문. 당연히 여닫이 문에 쓰는 거예요. 이거는 여닫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지금 이것만 여닫이가 아니에요. 다 여닫인데 아시겠죠? 이거는 뭐예요? 미서기 또는 오르내리기 창. 됐나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여닫이 창호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보면 뭐가 답이에요? 크레센트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시험 문제에서 17회 때. 여닫이 창호 사용 철물이 아닌 것은 답은 크레센트. 됐나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피벗 힌지는 여닫이 맞잖아요. 레버토리, 도어 클로즈, 실린 다 열고 닫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크레센트는 미서기, 미는 데 쓰는 거예요. 됐나요? 항상 그래서 보면 뭔가 다른 하나가 있으면 그 다른 하나를 꼭 질문을 한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창호 공사입니다. 너무 쉽죠? 이런 것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죠? 그럼 만점 받죠. 만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 다음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유리공사. 유리예요. 유리. 유리에 대한 내용들. 유리에. 그래서 397페이지 유리공사 보면 개요가 나오는데 개요의 일반적인 사항에 보면 가로 1번 가로 2번은 시험 문제 안 나왔고 398페이지 보세요. 398페이지에 가로 3번에 용어 정리 나오죠. 그 용어 정리 중에서 동그라미 4번하고 동그라미 5번이 21회 때 나왔어요.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이 21회 때. clean cut 딱 느낌이 와요? 컷이 뭐예요? 자르다, 절단하다. 근데 어떻게 절단하다? clean 깨끗하게 절단하다. 깔끔하게 절단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보니까 유리를 뭐한 후에 절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절단면에 구멍의 흠집이나 단면의 결손, 우리 유리 자르다 보면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흠이나 단면, 결손, 경사, 단면 등의 결함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뭐라고 붙였어요? clean,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유리 잘랐는데 흠 없이 깨끗하게 잘란 것을 뭐라고 부른다? clean cut이다. 이렇게 해요. 되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딱 맞춰야 돼요. 결함이 없이, 결손이 없이, 그죠? 딱 깔끔하게 끝나야 돼요. 그래서 끝날 때 뭐라 하셔야 돼요? 클린 클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부 딱 끝났을 때는 깔끔하게 아시겠죠? 그래야 돼요.
그다음 피놀 딱 그 느낌이 오죠. 뭐가 생긴 거예요? 구멍 홀이잖아. 홀. 구멍이 생긴 거예요. 구멍이.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 그러니까 유리 표면에 유리가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 공장에서 만들어 올 때 불량품이란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유리 표면에 어떤 막 자체에서 구멍이 조금씩 생긴 거예요. 그런 결함이 있으면 반품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처음에 체크 안 하고 쓰다 보면 그 부분이 나중에 결함으로 발생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피노이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피노이한 것은 밖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왜? 유리를 가공하다 보면 유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가공하는지 아시죠? 뜨거운 열을 통해서 이걸 녹여가지고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자체 부분이 이렇게 나중에 안에 하다 보면 기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기포가 들어가서 유리가 딱 굳어질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밖으로 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용접 결함할 때 안에 구멍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된 게 블로홀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위로 올라온 거예요. 표면까지. 그럼 곰보가 생겼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는 우리가 그 피트라고 했죠. 브래드 피트 곰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핀홀이란 게 뭐냐면 유리 표면에 생기는 구멍. 그걸 뭐라 부른다? 피놀. 피놀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재에 보면 가로 1번 유리 제품 성능은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고 가로 2번 부속 자재 별표해 주세요. 이 부속 자재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됐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나옵니다. 세팅 블록, 가스켓, 백업재 이 세 가지가 헷갈리면 안 돼요. 가스켓은 잘 안 헷갈려요. 근데 세팅 블록하고 백업재를 잘 헷갈려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유리 프레임의 하단입니다. 됐나요? 그럼 유리 프레임 하단이고 여기 뭘 끼울 거예요? 유리를 끼울 겁니다. 이제 유리를 끼울 거예요. 유리를 끼우는데 여기다가 유리를 이 프레임에 딱 닿도록 하면 혹시나 움직이다가 유리는 조금 미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끝을 조금만 탁 치면 쫙 금이 가면 깨져요. 그래서 끝부분이 자극을 안 주도록 해야 돼요. 그럼 프레임에 바로 닿도록 하면 안 돼. 밑에 뭐 둬야 돼요? 받침대. 고무 같은 거 대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고무 있죠, 고무. 고무를 하나 딱 대고 그리고 그 위에 뭘 올려야 돼요? 유리. 그럼 세팅을 할 때는 고무 블록 있죠? 그걸 하나 대고 유리를 올리라 그 얘기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한 2개 정도. 한 개 하면 중심 잡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개 정도. 그래서 이거 이름이 뭐냐면 세팅 블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됐나요? 그럼 이제 세팅 블록 위에 뭐 설치하면 돼요? 유리 설치. 그런데 이 유리를 딱 했는데 밑에는 세팅 블록 고무가 있으니까 딱 안정적이에요. 근데 지금 유리가 이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공간이 있으면 이 유리가 고정이 안 되죠. 그럼 여기를 좀 고정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신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신문지 돌돌 말아가지고 집어넣는 거 이게 고정시키려고. 근데 그거는 이제 임시방편이고 원래 이걸 잡아주는 장치가 별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폰지 같은 거 있죠. 수수깡 아세요? 수수깡은 좀 딱딱한 거고 그 수수깡보다 훨씬 더 물렁물렁한 거 마시멜로인가? 마시멜로인가 뭐 그런 비슷한 거 있죠. 그럼 쿠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그 긴 게 있어요. 그걸 여기다가 스폰지 같은 거를 여기다가 끼워 넣어요. 그러면 이 유리가 뭐죠? 고정이 딱 돼요. 근데 이게 이름이 뭐냐면 이게 백업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백업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이 백업재가 이 유리를 양쪽에서 고정시켜주기도 하지만 잡아주기도 하지만 어떤 역할도 하냐면요.
이제 이 유리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될까요? 유리를 고정시켜야 되죠, 완전히. 그럼 여기 뭐 쏘아야 돼요? 실리콘. 실리콘을 이렇게 쏠 거란 얘기예요. 실리콘을 쏠 때 실리콘이 밑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뭐가 있음으로 해서? 백업 제거만 있음으로 해서 이 실리콘이 안까지 다 안 채워도 되죠. 아, 그럼 백업제는 실리콘의 받침대 역할을 하네. 됐나요? 그러니까 이 백업제는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바로 백업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실리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리콘을 하지 않고 공장에서 만든 고무로 되어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모양이 딱 세팅되어 있는 거. 그래, 우리 그 자동차에 보면 유리 주위에 고무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거 보셨어요? 공장에서 아예 성형 압출해서 딱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형화된 거. 그거 여기를 끼우면 돼요. 그런 걸 가스켓이라고 그래요. 됐나요? 그럼 가스켓은 실리콘하고 다르죠? 실리콘은 모양을 뭐 할 수 있어요? 정형화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짜는 거기 때문에 크게도 오고 작게도 만들 수 있는데 가스켓은 뭐가 돼요? 딱 정형화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보시면 세팅 블록 이 밑에 있는 거 이거 동그라미 기억 18에 19에 두 번 나왔어요. 세팅 블록은 세시 하단부에 유리 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뭐 하는 거다? 지지하는 고임제를 세팅 블록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가스켓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기억 구조 가스켓이 있는데 12에 15에 18에 21에 24에 나왔어요. 클로로플랜 고무 등으로 압출 성형에 의해서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 기능과 수밀 기능을 지닌 뭐화된? 오케이, 정형화된 딱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지하철 타시면 옛날에 지하철 타면 유리 이 고무로 이렇게 감싸 있는 거 보셨어요? 이런 게 바로 가스켓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는 이거 고무 없죠? 철로 프레임을 이렇게 짜요. 왜? 하도 여기 서가지고 칼 가지고 여기를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심심한가 봐요. 칼로 자꾸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칼만 손톱으로 또 계속 물방울 하나로 구멍 뚫듯이 손톱으로 계속 이 자리에만 계속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갈라지면서 나중에 유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 한번 주고 봐라. 이래가지고 여기 철제 프레임을 가지고 철제 프레임은 손톱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스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켓은 구조 가스켓이 있고 399페이지에 니언 21일 때 나와서 그레이징 가스켓도 있습니다. 재료만 다른 거예요. 재료만. 염화 비닐 등으로 압출 선형에 의해서 제조된 유리 끼움용 가스켓. 이것도 다 공장에서 만들어 온 거예요. 가스켓은. 그 다음 백업제 기억. 이렇게 생긴 거. 이건 가스켓이고. 이거 나오네요. 스폰지 형태로 생긴 거. 이게 이름 뭐예요? 이게 백업제. 스폰지. 말랑말랑한 스폰지입니다. 그래서 실링 시공인 경우에 실리콘을 시공할 때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에 면 클리어런스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 유리면과 이 거리 사이를 여유거리라 그래요. 여유거리를 영어로 클리어런스 됐나요? 그래서 그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실링을 얘기합니다. 실 타설시 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받침 역할도 하는 부자재를 뭐라 불러요? 백업제. 되나요? 시험 문제는 백업제하고 세팅 블록을 뭐죠? 바꿔서 출제를 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개념을 이해하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어요. 백업제는 세팅 블록이 아니에요.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유리에 대한 종류가 나옵니다. 유리 종류. 조금 쉬었다가 이제 유리의 종류를 하면 유리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죠.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